예, 안녕하세요. 토마토 TV에서 이제 부동산 학교를 담당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합격의 이제 지름길을 가르쳐 드릴 이제 김덕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학 개론이란 과목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개사 과목은 여타 과목은 전부 다 이제 법학 과목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의 개론이 그 당시 이제 시험 제도를 만들 때 중개업자분도 시장의 흐름을 이제 읽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시장의 이제 기초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경제학이죠. 경제학을 베이스로 해서 탄생한 이 부동산 학을 시험 과목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과목과 달리 좀 경제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법률 과목은 조문을 실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말장난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은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상에서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지문이 쭉 나와 있지만은 문제를 출제할 때는 꼭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이제 지문으로 펼쳐지면서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여타 과목과 달리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해적인 측면이 완성이 되면은 점수 관리적인 면에서는 민법이라든지 공법 이런 것보다 수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은 느끼실 거야.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 부동산의 개론이니까 전 이해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전체적인 이제 1년 스케줄을 잘 세우셔가지고 안정적인 점수 관리를 해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좋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개론의 성질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의 개론이라는 과목이 이론이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의 개론에 대한 세부적인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총 8가지의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부동산학의 총론, 두 번째 부동산 경제론, 세 번째 부동산 시장론, 네 번째 부동산 정책론, 다섯 번째 투자론, 여섯 번째 금융론, 일곱 번째 관리 및 개발론, 마지막이 감정평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부 목차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공부 전략을 삼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의 파트마다 큰 주제별로 그 평균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점수 관리하시면 돼. 그 내용 중으로 합격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파트를 일부러 어렵게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안 하셔도 돼.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거를 항상 이제 알고 계시면서 점수 관리 전략을 세우실 때 그래도 꼭 아셔야 될 3대 주제가 있어요. 경제 이론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 그래. 그래서 경제론 파트에서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알아야 돼요. 위험 관리하면서 결국 손해보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표적인 분야가 투자론이야. 그리고 금융론. 이 세 군데가 이제 점수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교재를 공부하실 때 이 세 군데는 별표를 치셔가지고 확실한 이해 중심으로 내가 정복을 해야겠다라는 그 전략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은 큰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에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에 대한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총론 파트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목차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다 보니까 부동산학이 뭔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출제는 많이 안 해요. 한 10번 보면은 한 서너 번 나오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안 나온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주목을 해보시되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총 세 문제가 부동산학의 총론 파트에 나온다 그랬는데 세 군데 주제가 요거죠. 부동산의 요 개념. 부동산의 개념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토지 용어, 그리고 이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토지 특성. 네 가지 이제 주제를 정리하시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확실하게 이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트는 특히 확실하게 맞아야 되다 보니까 마지막 시험 보기 이제 시험 보는 달이죠. 그 10월 달에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쭉 한번 스크랩 하시고 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까 중요했던 경제론 파트, 투자론 이런 거보다는 난이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맞아주셔야 하는 파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한번 거기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제 부동산 학의 기본 개념을 논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동산 학은 이제 보통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 정의가 학자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럼 중개사 시험은 국가고시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그 학자들마다 전개하는 부동산학의 정의가 달랐을 때 이거를 이게 개인적으로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편타당하고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 모아놔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오랜만에 부동산학에 대한 어떤 이제 정의가 시험지문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를 이제 정답책 항목으로는 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옳은 지문으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다만 이 부동산학의 정의를 통해서 그 다음 파트가 그나마 의미가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 부동산학의 이제 성격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보통 부동산학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나오죠. 부동산학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요거는 뒤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요거는 복합 개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접근을 할 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대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통 복합 개념이라는 논리가 요즘에는 3대 측면으로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론이 법률적인 면에서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주고 그리고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준다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이 복합 개념적인 논리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이 복합 개념이라는 법경기라는 주제는요. 앞으로 몇 군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은 능률화의 원리라는 말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학의 이제 성격을 논하는 과정에서의 중요 키워드가 돼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학문이 부동산학인데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면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학문의 의미다라는 차원에서 이 원리를 밝힌다는 말이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부동산학은 실무적 성격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논할 때 이 능률의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논리니까 이거는 부동산학이 이론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다만 어떤 이론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너무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과학성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미승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원리를 밝혔어요. 근데 이론적인 것만 알면 안 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필드에 나가서 실무적인 이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무실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이론적인 면에서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는 요 논리는 부동산학이 실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적이란 말을 보통 우리가 기술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부동산학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과학성을 띠고 있고 실무적인 기술성을 띠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문이구나라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론과 실무적인 면에서 부동산학은 이제 종합과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종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게 멋있게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틀리게 표현하진 않고 이거를 그 다음 단계 주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이거 부동산의 성격인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실 때 이 성격은 여러분들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를 논할 때 이 성격이 이제 그나마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아까 이제 부동산학은 이제 종합과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개념을 도출하면서 이게 아까 논했던 법률적 그리고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사고방식 접근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부동산학이 이게 다른 학문의 지적 축적을 원용했다라는 아주 멋있는 말이 돼 있죠. 이것은 아니고 부동산학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신생 학문이에요. 그런데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려면은 부동산학보다 먼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뭐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통계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이런 다른 많은 학문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후발 학문인 부동산학이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종합이란 말로 멋있게 쓴 것이고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법학적인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법학은 인간생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뭐다? 법학이에요. 근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거든. 해결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밝혔던 이론적인 부분이 그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문의 이론 성과를 현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한 겁니다. 수정했다는 것을 멋있는 말로 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험 문제에 순수과학이다 하면 틀리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정답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실무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얼굴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논했던 것처럼 정의에도 나왔었죠. 규범과학이라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이제 이론적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논리인데 이거는 아까 부동산학이 이론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랬죠. 그 논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험과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과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무슨 성격? 실무적 성격을 가졌다는 논리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회과학이야. 그래서 기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이런 것처럼 인간 생활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보니까 사회과학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별표 치셔야 돼.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체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거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그리고 응용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경험 사회과학입니다. 이걸 해석한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았는데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받아들인 과정 중에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기법을 펼치는 사회과학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은 이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다 보면은 뭐를 연구합니까라는 연구 대상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원래 기본소상에서는 연구 분야, 연구 대상 뭐 지저분하게 다양하게 설명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부동산은 총론에서 에너지를 쏟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학은 이제 연구 대상이 있는데 뭘 연구합니까? 딱 요 지문만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어느 걸 더 붙이느냐는 학자들의 이제 그 개인적인 견해예요.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부동산 환경을 들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기출문제는 이 정도만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줄을 쳐셔가지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활동과 현상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본문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부동산 활동과 다양한 부동산 현상을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과 현상이 부동산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인데, 연구 방법 또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연구 방법, 이제 접근 방법. 이것도 잘 나오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 기본서다, 그러니까 원서상에 나온 걸 정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 방법을 제시해줘요. 왜냐? 수험서니까, 기본서니까, 원서니까. 왜냐면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양한 학자가 제시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기본서로 자세한 책,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학자가 주장한 연구 방법, 저 사람의 주장 연구 방법을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가고시는 또 부동산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완성된 현재 시점에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 분야를 연구 방법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분산식, 중점식, 행태학, 생태학 별말이 다 있는데 사실상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말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 아까 부동산학의 정의랑 일맥상통해요. 부동산학이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합개념이란 말로 연결을 시켰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가 어떤 단선적인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에서 막 댐 터듯이 막 드러납니다. 그럼 대처하는 방법은 이거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차원으로 종합식 연구 방법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요. 이 종합식 접근법 완성되면서 부동산학은 이제 독립된 학문적인 체계로 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 뭐라고 막 설명할 거예요. 근데 개념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공부하신 분은 이 복합개념의 사고, 그러니까 이 단어 있죠? 복합개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집어넣어야지 종합식 접근 방법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안 집어넣고는 현실적으로 올바른 지문 표리가 잘 안 돼요. 뭐 10년 만에, 15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개념 중심으로 심사숙고해서 내겠죠? 그러면 개념만 나오면은 키워드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왜 발생했을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일반자와 달리 부동산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도 부족해. 그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모은 돈에다가 대출 받아서 쏟아부은 사건이, 그 행위가 실패로 귀결되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왜? 사고가 터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주기 위한 연구 방법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그럼 어떤 지문이 나올 것인가? 이 표현이 꼭 나올 거야.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이윤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뭐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리하세요. 다시 복합개념이 들어가면은 종합식이고 이윤 추구, 이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이 있는데 이념은 본문에서 뭐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상위 개념을 논할 때 뭐 보조적인 수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효율성의 원리하고 그리고 이제 형평성의 원리 있죠. 효율성과 이제 형평성의 원리라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념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효율성과 형평. 이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적 이윤이죠. 이거는 이제 공평하게 더불어 살자는 논리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는 어차피 본문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민간보험 사적 주체죠. 사적 주체 한정해 볼 때는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뭐를 추구해? 남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윤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학적이처럼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이게 또 한 번 시험에 나왔었죠. 효율성 파트에다가 형평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동산학의 이념이고 개인적인 사적 주체 입장 어느 게 중요하다? 그렇죠.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준산업 분류제 부동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꼭 별표.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앞에 부동산학이 뭔지에 대한 논리 중에서는요. 앞에 부동산의 성격하고 요 파트, 요것만이라도 별표 쳐주세요. 이거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출제를 하고 이제 2년 쉬었어요. 33회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출제할 순환식으로 내기 때문에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률상에 규정된 것이고 세무서에 부동산업을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코드 번호가 있어요. 코드 번호에 없는 것은 뭐다? 사업자 등록 못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중분류 어떻게 분류하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분류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분류도 있겠죠? 대분류도 부동산업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소분류가 두 개로 나눠져요. 임대 및 공급업하고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내겠죠? 그러면 이제 세 분류부터 나눠지는데 왜 1, 2, 3, 4번 나눠지잖아. 그래서 여기 당연히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 관리, 중개, 자문, 감평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분류인데 임대업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보시다시피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공급도 몇 개로 나눠져? 3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여기는 전부 다 주비기, 주비기야. 주비기예요. 근데 관리업은 주비야. 뭐가 없어요? 그쵸. 여기 주비예요. 여기는 기타가 없습니다. 이거를 시험에 내겠죠. 그리고 이제 중개 대리업이 있고 투자 자문. 주의사항이에요. 부동산 투자하면 틀려요. 투자비란 건 없습니다. 투자 자문업이고 감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리해 보면은 앞부분에는 아까 부동산학의 성격이 있죠. 종합, 우영, 규범, 경험, 과학이라는 거하고 요거 표준산업 분류, 부동산업의 분류 있죠. 이 두 가지만 별표를 쳐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아주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데서 큰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제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항상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제가 기출문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에 19회 때죠. 부동산학은 물량의 지구와 같은 순수과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 그렇죠. 응용과학입니다. 순수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던 지문이고 이 당시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26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을 포함한다. 맞죠? 이거를 드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접근 방법이 있었어요. 정화식 접근 방법 나왔어. 뭐가 등장해? 복합 개념. 그럼 이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아까 논했던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책에서 부동산업인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아까 서비스 뭐뭐 있었죠? 서비스업 관리, 중개, 감정평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문업 제대로 돼 있죠. 그리고 관리업은 주비 두 개로 나눠졌어요. 주거용 있었고 중개 대리업 있었고 관리업은 또 주비 두 개가 있었잖아. 요거죠? 개발 및 공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31회 때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업에 대한 설명이고 그 이전에 순수 내용은 29회 때 이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낸다 봤을 때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마지막에 한번 아까 강조했던 두 가지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고 총론 파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인 부동산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